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63번째 시간입니다. 엽. 네, 엽은 나뭇잎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뭇잎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어려운 단어를 나타내주는 한자어, 차이니즈 캐릭터에서는 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낙엽, 네, 여러분, 낙엽 할 때, 낙은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fallen, falling이란 뜻이고, 엽은 나뭇잎이에요. 떨어지는 나뭇잎.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말이 되겠죠? 낙엽이 떨어지다 하면 떨어지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엽서,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네, 포스트카드라는 뜻의 엽서가 있습니다. 네, 엽서의 이 포스트카드는 나뭇잎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예전에 네, 종이가 없을 때, 종이가 비쌀 때, 그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편지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엽서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침엽수. 자, 그럼 오늘의 처음 단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엽수 할 때 침은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네, 바늘이란 뜻도 있고, 네, 여러분이 한국에 한의원이 있는 건 아시죠? 네, 한의원 하면 한국의 트레디셔널 클리닉이에요. 네, 옛날에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침,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을 놓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람의 몸에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침, 바늘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나뭇잎이 바늘처럼 생긴 나무, 수는 나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나뭇잎이 이렇게 바늘처럼 생겼죠? 네, 이런 나무를 침엽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겨울에도 이렇게 녹색이고 네,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도 이 침엽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침엽수 나무이다.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나무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침엽수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침엽수는 보통 한랭 건조 지역에 서식한다. 서식한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산다라고 말하지만 식물, 플랜트, 동물, 애니멀은 서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침엽수라는 나무는 한랭, 아주 춥고 건조하다, 아주 건조한 드라이한 지역에서 삽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는 침엽수에 둘러싸였다. 네, 침엽수 숲에 들어갔나 봐요. 자, 이렇게 침엽수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화렵수. 네, 그러면 침엽수가 있으면 화렵수도 있겠죠? 자, 화렵수 할 때 활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broad, wide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나뭇잎이 넓은 나무라는 뜻으로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넓어요. 아까 침엽수는 나뭇잎이 거의 좁았잖아요. 이렇게 넓은 나뭇잎이 넓은 이러한 나무를 화렵수라고 하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렵수들은 가을에 단풍이 들고 그리고 낙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나무들을 우리가 화렵수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화렵수들을 안전하게 베어낼 수 있다. 네, 베다라는 말은 컷이란 뜻이죠. 네, 나무들을 벨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는 내 선거구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로들 중에 한 군데 살고 있는데 그곳은 100년 된 화렵수들로 특색을 이루고 있다. 네, 어떤 지역이 있는데 100년이나 된 화렵수 나무들이 있는 멋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broadleaf tree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엽록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과학 시간, 네, 사이언스 시간에, 사이언스 클래스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엽록소는 나뭇잎 안에 있는 녹색의 원소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나뭇잎에 이렇게 녹색의 엘리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엽록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엽록소는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 녹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햇빛을 받아서 영양소를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뭇잎이 초록색인 것은 엽록소 때문이다. 네, 나뭇잎이 초록색인 것은 엽록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고, 엽록소는 물과 빛을 섞어서 나무를 위해 먹을 것을 만듭니다. 네, 엽록소로 네, 햇빛을 받아서 물과 함께 푸드, 네, 먹을 것, 푸드를 만들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풍부한 엽록소는 혈액을 맑게 해준다. 네, 시금치, 스피니치죠. 시금치에 있는 엽록소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엽록소가 사람의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엽. 자, 여러분, 지엽 할 때 지는 나뭇가지, branch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나뭇잎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뿌리예요. 우리가 나무의 뿌리, 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줄기라고 하고, 이 부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무의 잎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막 뻗어 있죠. 자,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일까요?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뿌리와 줄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와 잎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첫 번째 나무의 가지와 잎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네, 이렇게 어떤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지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예문을 보실까요? 그건 지엽적인 문제다라는 말은 그것은 나무의 가지와 나뭇잎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라는 뜻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금 조성은 그들의 주된 활동에 비해 지엽적인 것이다. 기금 조성, 네, 펀드레이징입니다. 펀드레이징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엽적인 것이다. 지엽적이다라는 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요점을 회피하지 말고 내게 요점을 말해다오. 가장 중요한 점, 요점, 지엽적인 문제. 네, 두 단어가 반대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엽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사실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초엽, 중엽, 말엽.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초는, 네, 여러분이 초는 초등학교, 초급, 우리 많이 배웠었죠?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그리고 beginning class, 초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는 시작이란 뜻이고, 중엽할 때 중은 중학교, 네, middle school,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은 그냥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뭇잎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있으면 이 나뭇잎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이라는 뜻으로 네, 이것은 보통 어떤 시대를 나타내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문을 같이 한번 보세요. 19세기 초엽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세기 초엽에, 자, 19세기는 네, 1800년서부터 1899년을 우리가 19세기로 이야기하지요. 자, 그럼 여러분, 19세기 초엽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1810년에서 15년 정도 될 것 같고, 19세기 중엽이에요 하면 1800 한 50년 정도 될 것 같고, 19세기 말엽 하면 1890년쯤 될 거예요. 한 이쯤 될 거예요 라는 말을 이렇게 초엽, 중엽, 말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9세기를 나뭇잎에 비유를 한 거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19세기 중엽 미국은 철, 석탄,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19세기 중엽하면 1850년대가 되겠죠. 빅토리아조 말엽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 창조설을 의심했다. 네, 빅토리아조, 빅토리아, 네, 이렇게 빅토리아 시대예요. 그럴 때 말엽이라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시간을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끝 부분 할 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추풍, 낙엽. 자, 이 단어는 우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입니다. 추풍, 낙엽 할 때 추는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네, 가을이라는 뜻이고 풍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막 이 낙엽들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두두두두 우수수수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 네, 파워가 이렇게 막 우두두두 떨어질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포화 속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네,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터지니까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라는 말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아, 여러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다 하고 이렇게 쓰이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요즘에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bankrupt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bankrupt, 네,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축구 강국들이 초반에 추풍낙엽처럼 줄줄이 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축구 강국, 축구를 잘하는 많은 나라들이 시작할 때 초반에 추풍낙엽처럼 가을바람의 낙엽처럼 우수수수 많이 이렇게 탈락했다.
게임에서 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금지, 오겹. 네,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금은 골드라는 뜻이죠. 네, 나뭇가지, 우리 지엽 기억하시나요? 지엽, 나뭇가지, 브랜치예요. 그런데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금이에요. 와우, 나무의 가지가 다 이렇게 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엽은 잎사귀가 옥이에요. 옥은 우리가 배웠었죠? 제이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보석이에요. 주얼이에요. 그러면 나무의 가지가 금이고 잎사귀는 나뭇잎은 제이드라는 뜻으로 이것은 굉장히 아주 precious child, 매우 귀한 자식, children을 나타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 이렇게 있으면 뿌리하고 이 나무 줄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은 엄마, 아빠와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주 정성스럽게 영양분을 줘서 이렇게 가지들이 커지면서 잎이 나고 나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아이들이라는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금이고 제이드예요. 보석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자식, 귀한 아이들을 우리가 금지옥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지옥엽 같은 아기. 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너무너무 귀해요. 금지옥엽 같은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금지옥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펜트하우스 3 요즘에 잘 보고 계신가요? 네, 펜트하우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자, 거기에서 서혜린이 금지옥엽 아들 규진, 네, 서혜린이라는 엄마의 아들이 규진인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금지옥엽 아들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금지옥엽 20대 외동딸. 아이고, 외동딸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엽고 소중하고 예쁘겠어요? 그 금지옥엽 외동딸이 너무 일찍 죽었나 봐요. 아, 여기 29살인데 죽었대요. 죽으면서 그 폐와 그 렁, 간, 리버, 그 다음에 신장, 키드니를 다른 사람 4명에게 나눠주고 네, 죽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네, 다문화 고부열전, 금지옥엽, 과잉보호, 시어머니. 네, 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귀한 자식인가 봐요. 그래서 과잉보호, 너무 심하게 그 며느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 네, 좀 며느리가 너무 예쁜가 봐요. 그리고 또 한국말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금지옥엽처럼 키웠어, 키우다. 네, raise up이란 뜻이죠. 내가 너를 금지옥엽처럼 키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뭇잎이라는 뜻의 잎, 엽 단어 배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